잠깐요. 지금 이 영상 끄지 마세요. 딱 30초만 들어보시면 오늘 이 영상을 켠 걸 다행이라고 느끼실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주변에서 이런 말 들리실 겁니다. 국민성장펀드? 정부가 미는 거잖아. 무조건 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저는 오늘 그 말이 얼마나 위험한지 숫자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같은 3천만 원을 넣습니다. 어씨, 50대 직장인. 1년 뒤 연말정산에서 317만 원을 돌려받습니다. B씨, 62세 은퇴자. 국민연금으로 생활 중. 1년 뒤 돌려받는 돈. 단 1원도 없습니다. 같은 상품입니다. 같은 금액입니다. 같은 정부 상품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딱 4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 정부가 왜 이 상품을 만들었는지 진짜 이유. 둘째, 절대적으로 유리한 사람의 조건. 셋째, 가입하면 오히려 손해인 경우. 넷째, 가입 전 반드시 확인할 숫자 3개. 끝까지 보시면 결정은 스스로 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본질부터 봐야 합니다. 정부가 갑자기 150조 원짜리 펀드를 왜 만들었을까요? 복지, 국민을 위해서?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돈이 빠르게 해외로 나가고 있습니다. 미국 주식, 해외 ETF, 해외 부동산. 국내 투자자들이 국내 기업 대신 미국 기업에 돈을 맡기고 있죠. 그 결과 국내 AI, 반도체, 2차 전지 산업에 투자할 자금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이 돈을 국내로 다시 끌어와야 합니다. 방법은 하나입니다. 세금 혜택을 주겠다. 대신 국내 기업에 투자해라. 이건 복지가 아닙니다. 국민을 위한 선물도 아닙니다. 정부와 개인 사이 조건부 거래입니다. 정부는 자금을 얻고 개인은 세금 혜택을 얻는 구조. 이 구조를 정확히 이해해야 내가 유리한지 불리한지가 보입니다. 그리고 이 구조에서 결정적으로 유리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다음 챕터에서 나옵니다. 김현수 씨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57세. 대기업 부장. 연봉 8,500만 원. 매년 연말정산에서 세금 꽤 많이 냅니다. 어느 날 은행에서 연락이 옵니다. 국민성장펀드 아세요? 40% 소득 공제됩니다. 김현수 씨는 처음엔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런데 숫자를 보고 나서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3천만 원 가입, 40% 공제 1,200만 원 소득 공제, 본인 세율 26.4% 적용, 돌려받는 세금 약 317만 원. 이게 무슨 의미냐면 가입 첫 해에 이미 10% 이상 확정 수익이 생긴다는 겁니다. 주식이 오르든 내리든 일단 세금부터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이런 분들이 유리합니다. 결정세액 200만 원 이상, 연봉 7천만 원 이상, 소득공제 한도 아직 여유 있는 분. 이 3가지가 해당되면 이 상품은 진지하게 검토할 가치가 있습니다. 이번엔 다른 분 이야기입니다. 박정자 씨, 63세. 남편과 둘이 삽니다. 국민연금 월 90만 원. 퇴직금 일부를 예금에 넣어두고 있습니다. 지인이 말합니다. 정부 펀드래. 40% 공제에 손실도 보전해준대. 안전하고 세금도 아끼고 일석이조 아니야. 박정자 씨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십시오. 소득공제는 내가 낸 세금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박정자 씨의 결정세액은 거의 0원에 가깝습니다. 세금을 안 냈으니 돌려받을 세금도 없습니다. 40% 공제가 있어도 실제로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영원입니다. 지인의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박정자 씨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렇다면 은퇴자는 무조건 피해야 할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9% 분리과세, 그리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제외 가능성. 이건 건강보험료 관리에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50대 직장인 세금 환급 전략, 60대 은퇴자 건보료 절약 전략. 같은 상품, 완전히 다른 접근. 어느 쪽이냐에 따라 이 상품의 의미 자체가 달라집니다. 이런 상황 상상해 보세요. 미국 주식 꽤 하시는 분. S&P 500, 나스닥 ETF 매달 사고 계십니다. 국민성장펀드 가입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가입 후 일정 기간 동안 해외 주식 추가 매수 시 세제 혜택 제한 가능.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국내 펀드에 가입했으면 해외 주식은 좀 줄여라.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펀드는 국내 반도체, AI, 2차 전지 중심입니다. 이미 미국 기술주에 많이 투자하고 있다면 이 펀드와 미국 기술주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오를 때 같이 오르고 빠질 때 같이 빠집니다. 이건 분산 투자가 아닙니다. 중복 투자입니다. 해외 주식 비중이 높은 분이라면 이 펀드가 포트폴리오에 도움이 되는지 먼저 따져봐야 합니다. 지금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부가 보증하는 거 아닌가요? 원금 보장 아닌가요? 딱 잘라 말씀드립니다. 원금 보장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이겁니다. 손실 20%까지 보전, 마이너스 20%까지는 어느 정도 방어가 됩니다. 그런데 마이너스 30%가 나면 나머지 10%는 본인이 고스란히 부담합니다. 기술주는 빠를 때 진짜 빠릅니다. 2022년 나스닥 하락률 기억하십니까? 마이너스 33%. 그해 이 펀드에 들어있었다면 3천만 원 중 최대 390만 원이 사라질 수 있었습니다. 정부가 20% 보전해줘도 나머지는 내 돈입니다. 이건 예금이 아닙니다. 적금이 아닙니다. 투자 상품입니다. 여유 자금이 아닌 돈은 절대 넣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3년 의무 보유. 중도 해지하면 환급받은 세금 반환. 가산세 부과 가능. 손실 상태에서 강제 해지. 3년 안에 쓸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돈이라면 이 상품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정리합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딱 숫자 3개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숫자. 나의 결정세액. 연말정산 서류 꺼내보세요. 결정세액 항목 찾으세요. 200만 원 이하라면 신중하게 재검토하세요. 소득공제 효과가 거의 없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숫자. 소득공제 한도 2,500만 원. 이미 다른 상품으로 소득공제를 꽉 채우셨나요? 한도가 꽉 찼다면 추가 실익이 없습니다. 세 번째 숫자. 3년. 이 돈 3년 동안 절대 안 써도 되는 돈입니까? 3년 안에 쓸 가능성이 있다면 넣지 마세요. 다시 한번 각인시켜 드립니다. 결정세액 200만 원 이상. 소득공제 한도 여유 있음. 3년 동안 안 써도 되는 돈. 이 세 가지 모두 YES라면 검토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라도 NO라면 다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오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이 상품은 모두를 위한 상품이 아닙니다. 세금 많이 내는 분에겐 기회, 세금 적게 내는 분에겐 제한적, 여유 자금 없는 분에겐 위험. 주변에서 무조건 해야 한다는 말 들으시면
오늘 이 영상 꼭 공유해 주세요. 그분이 정말 유리한 경우인지 숫자로 먼저 확인하게 해드리세요.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정부는 여러분을 돕는 게 아닙니다. 정책적으로 자금을 유도하는 겁니다. 그 안에서 내가 유리한 위치에 있을 때 활용하는 것, 그게 현명한 선택입니다. 이런 정보 앞으로도 계속 드리겠습니다.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셨다면 지금 눌러주세요.